네,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부는요, 취업 고충 처리반입니다. 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네. 관점을 달리하면요, 모든 그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살이 그래서 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요라고 말하는 no, no 이거 거꾸로 하면 on이 됩니다. 예, 스위치를 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수고롭다. 그렇지만 이 수고로움이 결국은 나를 고수로 만들 겁니다. 수고 거꾸로 하면 고수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 지금 힘들어. 내 힘들다. 이거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다르게 또 프레임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이 취업 고충 처리반으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취업엔 구직자분들의 고민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자와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문자 샵 8181, 전화 02845-1901번으로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갈 길이 먼데요. 이 전미옥 대표님한테 들어온 고민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29살이며 아동 심리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동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요? 그 관심사가 제가 잘하고 제게 맞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동 상담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비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또 하고 계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TV 프로그램에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있죠. 보다 보니까, 아, 나 지금 아동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이제 열의를 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TV를 보다 보니까, 아,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전에 이분이 그냥 계속 취업 준비만 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는 이 조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현장, 그러니까 기관에 다녔던 경험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하다가 또 아동 상담 전문가도 되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또 다시 또 공부해야 되나? 대학원에 가야 되나? 이러니까 머릿속이 지금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게요. 고민들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아동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이 길을 계속 가고 싶다면 사실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을 다시 간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을 간다든가 해서 아동 상담 전문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또 1년 넘도록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무원이 되어서 사회복지라든가 아동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또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된다면 이 순환보직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아동 상담 전문가 그런 업무만 전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TV라든가 이런 미디어에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어떤 직업이 뜬다. 그러면 이 직업이 좋을 것 같아. 이러고 이제 나도 그런 전문가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 결심했어. 그리고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어느 직업이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희노애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그 뒤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분 그것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된 직업이기 때문에 혹해가지고 또 이제 귀가 얇아지신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늘 언제나 우선이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조직원들과 어울려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있지만 사실 이제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건 나에게도 일정 부분은 또 책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 혼자서 일하고 있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아동복지 관련 조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소라든가 연구원 같은 데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 상담 전문가의 길을 가겠다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이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내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출산율 줄어들고 아동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분야에서 또 공부하고 현재도 일하고 있는 경쟁자와 다시 또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길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지 또 30살에 다시 시작하는 상황일지라도 이분 29이거든요. 근데 컴플렉스 없이 자신감 있게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 만약 공부를 더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생활적인 현금 이것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목표, 계획을 세우면서 실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종이에 좀 나열을 해보시고요. 그 로드맵에 맞춰서 하나, 둘 다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나에 대한 파악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아동심리 전문가가 또 되고 싶다고 하시고요. 예. 갈 길을 조금 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직. 예. 자, 우선 나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고민 들어볼게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지금 작은 제약회사 영업직에 2년 정도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추후 제약회사가 아니라 대기업의 영업관리 직무로 이직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제약회사지만 어쨌든 영업직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대기업도 뭐 지금 희망하시는 분야가 영업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영업직에서 또 영업직으로 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직이 가능하고요. 또 같은 직무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아마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제약회사에서의 경험이 2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업직무 수행이라면 대기업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이 2년의 경력을 다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 3년 정도 경력을 채운 다음에 직급을 좀 높여가지고 경력직으로 대기업에 이동하는 것은 어떨지 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럴 경우에는 헤드헌팅 회사에 좀 조언을 실제로 구하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이 대기업이라면 제약 관련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그룹의 그린파마라든가 이런 것처럼 대기업 계열의 제약회사도 한번 꼽아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단은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 빛나는 성과들이 있어야지 자신 있게 대기업에 가서도 진검승부를 펼치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요. 이직은 오케이,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오케이. 거고요. 나만의 경쟁력,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3년 차가 되면 보통 이제 대리 직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데 승진 후에 이직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것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더 채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예. 숫자로 좀 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는 그 말 좀 네. 공감이 됩니다. 이번에도 미션 성공! 자, 다음 또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인가요? 함께 보시죠. 자, 아이들은 취직이 되어 직장을 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에 재취업도 가능할까요? 그래요. 네. 요약하면 50대신데 재취업이 재취업. 가능하냐는 질문이에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예스입니다. 네, 거기에 맞는 저도 추석이 당연히 있죠. 예스, 오케이입니다. 가능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도 이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이 회사에서도 나를 사줄 수 있는지 구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50대 재취업이기 때문에 급여 같은 이런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통상 20대 학업을 하고 또 30대, 40대 능력을 펼치면서 인맥을 형성하고 이 이후에 영향력이 좀 커지면서 50대 중반 이후에 주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또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50대에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또 50대에 다시 인터넷으로 학습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사이버 대학을 다닌다든지 해서 학업을 펼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일할 수 있는 나이, 경제 수명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20대부터 50년을 일을 하는 경제 수명 2050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략 70살까지는 일을 한다고 보면 50대에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선적으로는요. 저는 인터넷 가능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포털 사이트에서요. 이 무작위로 그냥 50대 재취업 이렇게 해서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 정보들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또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떤 일에 좀 관심이 더 많은지 고민을 만드실 수 있고요. 이 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 기관 또 단체 커뮤니티, 문을 좀 두드리시는 겁니다. 해당 처방전을 제대로 아마 그분들이 써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후배들과 견주어서 주눅들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마음인데 이 필수 요소 바로 건강입니다. 그렇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50대 갱년기를 겪으면서 좀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데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오래도록 경제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건강은 필수다. 이 점 우선적으로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포털 사이트 50대 재취업이라고만 쳐도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정말 첫 출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건강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구직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12월 그래도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취업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에게 따뜻한 이 메시지 카드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 문자 메시지도 좋고 이메일 카드도 좋고 손으로 쓴 카드도 좋습니다. 선후배, 친구들 아마도 그 카드를 받으면 다시 한번 나에게 취업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12월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핵심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신 전미옥의 취업고충 처리반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자,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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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맨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